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프레지로 돌아왔다 하루 만에. 어 이게 더 낫나? 여러분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뭐 캔바로 할지 프레지로 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동기의 보급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우리 청동기가 되면서 이제 신석기 시대랑 또 다른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동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계급이 탄생한다는 점입니다. 계급. 우리가 신석기 시대만 해도 평등 사회입니다. 평등 사회. 각 부족에는 어떤 부족장이 있긴 했겠지만 그런 부족장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연장자로서 어떤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의 권위는 있었지만 그게 권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계급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 선생님 얼굴 또 어디 갔노? 여기서 할게. 자, 이제 청동기, 우리 신석기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농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농경. 그래서 이 청동기가 되면 농업이 더더욱 발달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도 더 정교한 도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점점 농업 생산량이 점점 이제 늘어납니다. 우리가 신석기 때 농경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농경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였기 때문에 농경 말고도 이제 사냥, 채집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어떤 보조적인 성격으로 식량을 구하는 시대였습니다. 신석기는. 근데 이제 청동기가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농업이 점점 주된 식량 어떤 생산 수단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자, 여기 선생님이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잉여 생산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잉여 생산물이 뭐냐면 우리가 먹고 남는 식량입니다. 자, 먹고 남는 식량이 생기는데 이제 농업이라는 게 여러분 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음 농사가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남는 것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 먹고 남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식량이 부족할 때 이제 남들에게 이것저것 명령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잉여 생산물이 가지게 되고 이 잉여 생산물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게 바로 사유재산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만 해도 모든 것은 공동으로 부족해서 사냥을 하면 다 같이 나눠 먹고 농업을 해도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나눠 먹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이제 더 많이 생산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권력도 생기게 되는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가 바로 청동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이게 바로 빈부격차죠.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즉 이제 계급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배자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어떤 권력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배자는 제사장,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아까 우리 신석기 시대 또 얘기했듯이 농경 사회는 이제 이 날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과 연결된다라는 그런 어떤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부족하다면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서 비를 내리게 해야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온다면 이제 비를 그치게 해야 되고, 이런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이제 지배자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배자는 제사장과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 종교의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부릅니다. 재정일치 사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어떤 나라든지 국가의 정치적 지배자가 종교적 지배자를 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청동기 사회에는 종교적 지배자와 정치적 지배자가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 특징을 좀 더 어려운 말로 재정일치 사회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영역에서 어떤 지배자도 있고 생산물도 더 많이 쌓이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굶어 죽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남의 부족 걸 뺏으러 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뺏어야 되는 정복 전쟁, 이제 다른 영토를 더 넓히고 농업 생산량이 더 높은 지역을 빼앗고 그다음에 식량도 빼앗고 하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어 시설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공격만 하는 거 아니고 어떤 누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에 유리한 구릉지대라고 하는데, 구릉지대가 무슨 말이냐면 약간 언덕 위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덕 위에.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에 유리한 강가에 거주했다고 했죠. 자, 근데 강가에 거주하면 이제 안 좋은 점이 방어에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쳐들어왔을 때 불리하면 도망을 가야 될 텐데 도망갈 수도 없고, 강가는 또 위치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멀리서 다가오는 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있게 되면 농사에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제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서 밑에 있는 적을 싸우다 보니까 훨씬 방어에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거주지도 좀 더 언덕 너머로,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구릉지대라고 부릅니다. 이 구릉지대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거. 청동기 시대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청동은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구석기, 신석기 전부 돌이었는데 이거는 금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속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청동기라는 것은 굉장히 만들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금속을 섞어서 이제 불을 가열해서 만드는 금속이다 보니까 이 청동기라는 것은 사실 이름의 명칭은 청동기지만 실제 이 시대를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동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배층만 이 청동기를 사용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돌이 주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도구들을 잠깐 보면 이건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고, 역시 칼이죠, 칼. 칼인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겁니다. 비파형 동검.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무기로 썼을 수도 있고, 이걸 어떤 제사 지내는 용도로 썼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확한 용도는 알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배층의 무덤이죠. 선생님 빨간색 됐다. 지배층의 무덤이죠. 이 지배층이 이런 고인돌 같은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고인돌 같은 거대한 무덤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지배층의 권력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피지배 계급을 다 모아서 이런 무덤을 건설해야 됐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지배층의 무덤, 바로 피라미드죠. 그 피라미드, 이런 무덤, 거대한 무덤들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청동기의 어떤 계급의 발생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또 사용했던 도구들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자주 틀립니다. 돌이라서 여러분은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청동기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쓸 수 없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확을 할 때 쓰는 이제 반달 돌칼이란 도구, 청동기 시대 때 쓰던 도구입니다. 자, 역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데 이런 거 유물을 보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농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널리 퍼졌다라는 거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제사용 청동기, 이거는 청동거울이고 다 팔주령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이름 알 필요 없고 다 제사 지낼 때 쓰던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청동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청동기 시대에 가장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정리해 봤습니다. 자, 실제 수업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